젊음은 지나가도 건강은 청춘처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다고, 가족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행복한 사람은 단순하게 삽니다라는 책의 지혜를 빌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단순하고 느긋하며 다채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봅니다. 혼자서도 외롭지 않은 고독을 사랑하는 법, 노년의 마음을 채우는 지혜로운 돈 사용법, 그리고 짜증과 분노에서 해방되어 평온하게 사는 법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온하고 행복한 황금기가 될 수 있는 열쇠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50대, 60대 노년으로 들어서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 바로 습관이 남은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은 습관은 이어나가고, 나쁜 습관은 약간의 노력으로 고쳐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많은 부분을 단순하고 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도 단순하고 느긋하며 다채로운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사람은 단순하게 삽니다라는 책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노후의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비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로운 이야기에 집중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의미 있는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첫 번째, 노후의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고독을 사랑하고 자립하는 삶. 자신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결국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저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사지 못해 불행하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없어도 지혜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제멋대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물론 행복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일, 싫은 일이 지속된 후에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속 깊이 행복하다고 감격하게 되죠. 그리고 또다시 불행하다고 느끼는 괴로운 일, 슬픈 일이 찾아옵니다. 인생은 빛과 그림자가 있으며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일이 연속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설령 불행하다고 느끼는 일이 있어도 한없이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믿고 그저 마음을 바꿔보십시오. 우리는 혼자 태어나 혼자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등에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고독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별로 없어서 외롭다고 한탄하는 노인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고독하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나 말동무가 없다고 생각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오히려 많은 친구나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하며 자립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95세 여성분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들어 점점 친구들이 떠나면서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말동무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자기 혼자서 제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장수하는 것은 외로움보다 고독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나 고독을 사랑하지 않으면 장수를 즐길 수 없다고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외출하지 않으면 쓸쓸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행동하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찾아내십시오. 생각해보면 쇼핑하기,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영화 관람 등은 모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일부러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시간과 복장을 신경 써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해도 그때까지 지금의 친구들과 함께 즐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혼자 행동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당일치기 버스 투어에 혼자 참가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흥겹게 수다를 떨 상대가 없어도 조용히 창밖의 경치를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길 수 있습니다. 혹은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정신적으로 자립한 매력적인 노인이 되고 싶다면 95세 부인처럼 자립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나이가 적든 많든 누구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매일 제대로 살아가는 힘. 일상의 단순함과 정리정돈. 갑자기 집에 누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차라도 마시고 가세요라며 집 안으로 초대하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흔쾌히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상태.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고 자연스럽다면 여러분은 매일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잠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머리를 정돈하고 옅은 화장이라도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아침 식사는 채소를 갈아 만든 주스나 과일만이라도 식탁에 차려놓고 앉아서 먹습니다. 식후에는 식기와 테이블을 잘 치웁니다. 가끔은 백화점 지하에서 반찬을 구매하거나 외식을 하는 것도 편리하고 기분 전환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량이라도 정성을 들여 손수 만든 음식을 드십시오. 방은 항상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되돌려 놓고 얼룩은 그때그때 깨끗이 지우면 충분합니다. 볼 일이 있든 없든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정해서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처를 산책하거나 쇼핑하러 나가서 바깥 공기를 마시고 거리의 모습을 피부로 느끼십시오. 일상의 별것 아닌 사소한 일에 관심을 두고 정성을 다해 살아가면 돈도 들지 않습니다. 돈이 부족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도 사라지고 인생은 어떻게든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실감하는 것은 단순하고 풍요로운 생활의 기본입니다. 행복은 돈이 채워져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느낄 수 있습니다. 큰 부자라고 해도 마음이 굶주려 외롭고 불행한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인간에게는 무한한 욕심이 있고 그것은 아무리 따라가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이 만족하는 일을 생각하십시오. 사람에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며 비와 이슬을 피할 수 있는 거처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건강이 있으면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살아가는 원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비록 소소하더라도 지금 자신이 가진 것과 생활에 만족하고 즐기는 것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정리정돈하는 습관은 집도 사람도 건강하게 만듭니다. 물건이 어지럽고 흩어져 있으면 쉽게 찾지 못해 짜증이 날 일도 있고 쓸데없고 비효율적인 움직임으로 피곤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필요한 것을 바로 손에 넣을 수 있고 항상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생활은 성취감과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됩니다. 여러분은 평균 10,000개 이상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정리하려다 후회와 허전함으로 우울증이 찾아왔다는 지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병원이나 호텔처럼 필요한 것만 있는 공간은 너무 기능적이어서 장시간 있으면 마음이 허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의 물건들이 정리정돈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에 둘러싸여 있으면 행복한 기분이 드는 법입니다. 물건 정리는 한 번에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본인의 마음과 상담하면서 계속 단순하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곧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노년의 말과 마음 스트레스를 다루는 지혜와 유머 감각. 나이가 들면 특히 체력이나 기력이 떨어져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럴 때 마음속에 있는 자기 생각이나 고민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중요한 것은 신뢰가 생겨서 내가 하는 말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 도중에 의견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50대 지인 여성은 산꼭대기에서 땡땡은 바보 멍청이라고 소리를 지르면 마음의 응어리가 스르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동네 60대 부인의 이야기는 더 재미있습니다. 그분은 정원에 풀을 뜯으면서 잡초에게 불편과 고민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부끄럽다며 풀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들어주기 때문에 무엇이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육체 노동으로 땀을 흘리며 대강 잡초에게 속을 털어놓고 나면 고민은 어느새 사라지고 상쾌함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각자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다룹니다. 자신이 안고 있는 고민과 마음의 응어리를 가능한 빨리 털어내는 것이 노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유머 감각은 정말 인생의 큰 자산입니다. 제가 얼마 전 젊은 사람의 축하 자리에서 들었던 81세 고령 남성의 이야기가 지금도 미소를 짓게 합니다. 81세는 고속도로를 역주행하지만 18세는 폭주한다네. 81세는 목욕탕에서 물에 빠지지만 18세는 사랑에 빠진다네. 81세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지만 18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네. 연회장은 웃음바다가 되었지만 잘 보니 80세 이상인 사람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물론 80세가 되어도 10대 못지않게 건강하고 발랄한 노인도 있지만 저는 남에게 폐를 끼치는 노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 몇 명이 모인 홈파티 자리에서 모두가 초면이었는데 그 집의 주인이 그동안 타던 BMW 내버려 두고 새 BMW 타고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새 자전거라도 산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남성이 말하길 비는 버스, M은 메트로 지하철, W는 워킹 걷기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웃었고 분위기가 풀리면서 점차 마음을 터놓고 교류하게 되었죠. 말장난이라도 이런 유머 감각을 연마해 두면 두뇌 트레이닝도 되고 이야기에 화제가 부족할 일도 없습니다. 말솜씨가 부족해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그럴싸한 유머 이야기를 생각해 두면 모임의 자리가 화목해지고 어느새 대화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노후의 돈과 시간 통제하고 단순하게 관리하기. 돈을 잘 쓰는 법이란 무엇일까요?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돈이 떠나가지 않도록 돈을 써야 합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은 돈을 잘 통제하고 탄력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자란 생활자금을 기를 쓰고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잘 쓸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가급적 돈을 쓰지 않고도 마음이 기뻐하는 생활 방식을 궁리해야 합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아도 건강하고 가끔 작은 사치를 부릴 수 있습니다. 살 곳이 확보되어 먹을 것.
입을 것이 곤란하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돈에 무관심하면 안 되겠지만 집착해도 돈이 도망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노후 자금으로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축한 돈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불안해합니다. 저축한 돈이 없으면 초조해지고 있어도 가진 것으로 충분할지 걱정이 됩니다.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더 갖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세상의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어느 정도의 저축과 수입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치스럽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다고 대담하게 나올 필요도 있습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돈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발휘하고 생각을 더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나 일에 관심을 돌려보십시오. 인생에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야말로 귀중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연금으로 생활하게 되면서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어 절약해야 한다고 초조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약은 낭비를 줄이고 지출을 억제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절약을 시작하면 가난하고 비참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은 후에 절약은 지금까지 쌓아온 지혜를 이용해 쾌적하고 슬림한 생활을 즐기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저의 외국인 친구는 자신이 구두쇠가 아니라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코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 쓸데없는 것을 판별하고 목적에 따라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연금으로 생활하면서도 1년에 한 번씩 부부 동반으로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물건을 소중히 하고 낭비 없이 소박하게 살면 돈 걱정 없이 마음도 풍요롭게 지낼 수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처럼 시간과 돈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시간도 돈도 현실이고 둘 다 무엇에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한정된 자신의 시간과 돈을 어떻게 잘 꾸려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이 크게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통제하려 하기보다 자기 스스로 행동을 단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면 시간과 돈의 흐름이 원활해져 쾌적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활용에 능숙한 사람은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알고 끊임없이 우선순위를 생각해 행동합니다. 하루의 행동 목표는 최대 2가지로 하고 그 목표에 자기 의욕의 에너지를 집중시키십시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는 24시간밖에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일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의 자유로운 시간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순서대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실의 사소한 일은 금방 해결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당장 해결해야 할 중대 사건이라면 다른 이야기지만 방에서 먼지를 발견하는 정도라면 우선 그것만 깨끗이 합니다. 절대 청소기를 꺼내서 집안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있을 때 하면 되는 일. 예정이 없는 일까지 신경 쓰려고 하면 체력도 귀중한 시간도 쓸데없이 소비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정된 24시간을 소중히 사용하십시오. 갑자기 생길 중요한 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정된 시간에 단순하게 관리하고 의미 있게 보내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마음을 새롭게 먹으면 삶이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생각을 바꾸면 재미없었던 일과 집안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산책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을 조금 오래 바라보십시오. 일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조금 늘리면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모양이나 물건을 보며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 힘이 납니다. 한 연구에서는 사물을 몇 초간 오래 바라보기만 해도 그 사물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사랑스러워진다고 합니다. 다만 가만히 바라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하루가 천금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노후가 즐거워지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노년의 건강과 마음 무리하지 않는 운동과 체념의 지혜. 격렬한 운동은 전문 선수들에게 맡기십시오. 일반적인 우리는 몇 분간의 트레이닝으로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는 근력 운동은 고통 없이 즐기면서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훈련들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이를 닦으면서 한 발로 번갈아 선다.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닦은 뒤에 양손에 수건을 들고 크게 기지개를 켠다. 샤워 후에 수건으로 몸을 닦을 때는 전신 운동을 하는 것처럼 큰 동작으로 한다. 어디까지나 연령과 체력에 맞는 완만한 움직임으로 스스로 훈련하는 습관을 들여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달릴 수 없으면 천천히 걷고 정원에서 식물이나 채소를 기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일이든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기 위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근처에 사는 한 남성은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겸해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술과 안주를 산 뒤에 일부러 멀리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남성처럼 산책하는 습관도 어떤 즐거운 목적이 있으면 오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서 작업을 하거나 글을 쓰고 난 뒤에는 반드시 바닥에 걸레질을 하면서 5분 정도 돌아다닙니다. 지쳤다는 생각이 들면 집 근처의 공원을 산책하십시오. 도시의 일각에서도 자연을 느끼면서 마음을 비우고 거닐 수 있는 행복한 장소가 있습니다. 자연을 접하기만 해도 사람은 행복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노력을 거듭해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거나 재해를 당할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고민거리가 갑작스레 날아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고민거리는 자신의 내면에 삼켜 소화하고 주변 사람에게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하게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나친 내면의 싸움은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정도의 체념할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민해봤자 어쩔 수 없다. 그냥 자연의 큰 흐름에 몸을 맡겨보자. 겨울이 오면 곧 봄이 온다. 자연은 돌고 돌아 반드시 새로운 계절로 찾아온다. 한창 발전하는 젊은 시절이라면 몰라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나보다 잘난 사람도 부자인 사람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 신경을 쓴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타인과 비교하고 부러워하면서 비참해지거나 동요되지 않는 평온한 삶을 살고자 해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목표로 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지만 자신이 한심하다고 침울해지는 순간 인생이 어둡고 허탈해집니다. 상대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그 이면에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운 노력과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마음을 다잡아 보십시오. 자신이 그 사람처럼 될 수는 없어도 지금의 자신 역시 어느 정도 합격점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고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훌륭하다고
칭찬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은 질투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는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려면 상대에 대한 깊은 사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원래 성실하고 자신에게 엄격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 삶의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남의 언행에 참견을 하고 걸핏하면 그래서 안 된다라며 비판적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 체력도 기력도 떨어졌는데 지금까지와 같은 규칙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올가매다 그 규칙이 어긋났을 때 짜증과 분노가 배가 됩니다. 주변에는 꽤 깔깔거리는 시끄러운 노인이라고 낙인 찍혀 고독한 노후를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노인의 인생은 태평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사랑은 받지 못하더라도 미움은 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비판적인 분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생은 내가 바꿀 수 없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보이거나 비판하는 일은 관두자. 다른 사람의 집안이 먼지로 뒤덮여 있어도 비판을 한들 의견을 낸들 당사자가 바꿀 마음이 없으면 생활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물며 미세한 몸으로 상대를 바꾸려고 고민하는 일은 굉장한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편안해지고 불필요한 분노와 짜증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에 만족할 줄 알고 일상을 단순하고 느긋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은 단순하게 삽니다라는 책을 통해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를 알아보았습니다. 고독을 사랑하고 자립하는 마음, 돈과 시간을 단순하게 관리하는 지혜 그리고 짜증과 분노를 내려놓는 평온함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노후를 황금빛 청춘으로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위의 내용을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생 후반전,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돈이나 주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나눈 긴 이야기의 핵심만 콕 집어 다시 한번 명심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단순함, 고독을 사랑하고 자립하라. 노년의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행복과 불행이 연속되는 파노라마임을 인정하고 불행한 일이 찾아와도 내일은 좋은 날이 올 거야라고 믿고 마음을 바꾸십시오. 특히 우리는 혼자 태어나 혼자 가는 존재입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립심이 필요합니다. 쇼핑, 영화, 산책 등 혼자 행동하는 즐거움을 찾아내고 고독을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생활의 단순함. 매일 제대로 깔끔하게 정리하라. 매일 제대로 살아가는 힘이 행복의 기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는 작은 루틴에 정성을 쏟고 소박하더라도 손수 만든 음식을 식탁에 차려 앉아서 드십시오. 또한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곧 인생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의 물건만을 두어 마음의 안정과 안심을 확보하십시오. 행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단순함, 털어내고 유머를 즐겨라. 나이가 들수록 속으로 끙끙 앓지 마십시오. 속내를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풀 친구든 잡초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고민을 가능한 빨리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유머 감각을 연마하십시오. 재미있는 말 한마디는 모임의 분위기를 풀고
대화의 중심 인물이 되게 합니다. 유머는 두뇌 트레이닝에도 좋습니다. 돈과 시간의 단순함, 통제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라.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돈에 집착하면 도망갑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다는 대담함과 함께 절약 대신 정성을 쏟는 생활을 하십시오. 돈을 현명하게 잘 쓸 방법을 궁리하십시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행동 목표를 최대 2가지로 단순하게 정하고 그 목표에 집중하십시오. 사소한 일은 바로 해결하는 습관을 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귀한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십시오. 마음의 평온, 비교하지 말고 짜증을 내려놓아라. 무리한 운동 대신 일상생활 속에서 완만한 움직임을 습관화하십시오.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자연의 큰 흐름에 맡기고 체념하십시오. 타인과 비교하는 마음은 질투심을 낳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언행에 간섭하거나 비판하는 짜증을 내려놓아 평온한 삶을 사십시오. 인생의 지혜는 바로 단순함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장 행복한 청춘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건강한 청춘이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